0.14% 네이처 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의 제약 바이오 종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놀루션입니다. 제놀루션. 뭐 건강관리하고 뭐 이런 용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가 이전 상장한 날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2%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가보다 높게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굉장히 잘 끝났고요.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엑세스바이오. 지난 월요일 날 상한가에 갔다가 굉장히 안 좋게 끝났는데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는 여전히 차트도 잘 만들어놨네요. 자, 여기서 내일 음봉만 잡아먹으면 되겠는데요. 트레이더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더의 영역. 제테마입니다. 권리락 이후에 계속 빠졌다가 오늘 17% 상승하고 끝났습니다. 전진바이오팜입니다. 자, 전진바이오팜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완전히 그 요즘에 유행하는 패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완전히 트레이더의 영역이죠. 잘 보시면 이렇게 끝났어요. 급등을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올랐죠. 그리고 나서 무려 3시 20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29.94니까 상한가까지 갔다가 3시 20분에 이 윗꼬리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많으니까 내일 다시 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아직 안 나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이백입니다. 나이백 여전히 급등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쫓아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젠입니다. 시젠은 뭐 계속 상승하고 있어가지고요. 자, 손이 안 나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코로나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죽지 않고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30분에 한 번씩 거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그러고 가고 있다는 것은 유바이오로직스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종목인데 전고점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이 거래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전고점에 지금 많은 물량이 지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소화하고 갈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이렇게 오일에 붙어서 가는데 여기 이 근처에서 사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안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안 빠지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5분봉에서 5일선에서 일단 매수하는 게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파마리서치입니다. 하고 있다가 한 번, 두 번, 여기선 두 번째 만에 돌파를 하고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고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전 고점 지금 71,2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듯이 이렇게 타고 가는 종목은 굉장히 각도상 좋긴 하지만 이게 사기가 불편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차트는 좋은데 뺐다 이것도 똑같이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마테라픽스인데 급등을 했다가 윗골이 달았는데 이걸 사라지고 있고요. 트레이더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NK맥스 오늘 잘 가다가 윗꼬리를 달았네요. SCM 생명과학입니다. SCM 생명과학은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갔다가 이 저점보다 낮은 이게 신규주기 때문에 세 번 하락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바로 20일 돌파하는 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요때 130만 주가 터졌는데 오늘 거래가 죽고 십자를 만들었거든요. 야, 근데 5분봉은 굉장히 차트가 나빠졌습니다. 다시 위로 5분봉의 5선이 위로 돌아서야 되겠고요. 생각보다 이게 그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41만 5천 주의 거래량 치고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G3BNT입니다. G3BNP. 자, 이렇게 외국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자,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잘 만들어 놨고요. 이제 이 전고점 바로 이 지점입니다. 33,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33,000원이요. 이렇게 거보면 바로 이 지점이 아니라 여기에 33,000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600원입니다. 33,600원. 자, 이미 5선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쫓아가서 사기는 쉽진 않고요. 5선까지 내려올 때를 기다리셨다가 5분봉을 보고 매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맥스입니다. 코맥스. 자, 화장품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저께 이렇게 단봉에 10잘 달고요. 자, 그러면 G3BMP도 똑같이 자, 이렇게 10자를 달았고요. 약간의 그 단봉을 달았는데 5분봉을 보면 자, 좋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장끝 무렵에 들어 올렸거든요. 자, 전고점이 있으니까 이제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기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이렇게 코맥스처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모양이 된다면 코맥스를 보도록 코맥스는 잘 모아놨네요. 그죠? 이동평균을 잘 모아놓고 마지막에 끌어올려 가지고요. 코맥스는 이렇게 그러면 코맥스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저께 월요일날 장대양봉이고 단봉이 나왔고 거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사겠다. 그러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봤더니 아침부터 뺐다 잠깐 상승을 시켰다가 뺐다 올랐다 계속 반복하다가 2시 이후에 딱 봤더니 2시 이후부터는 이동평균선을 모아놓고 상승을 시켜요. 그럼 이때 쫓아가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0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끝까지 끌어올렸네요. 그래서 G3BNT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일 여기서 계속 2시까지 계속 모아놨다가 한 번에 돌파를 하는 시점이 있는지 그런 차트로 갈지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본입니다. 글로본. 자, 화장품에 관련된 회사가 판매하는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은 제가 계속 3,000원짜리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인은 가짜 외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샀다가 팔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 자, 양인데요. 이 음봉의 거래가 죽었고요. 이 윗꼬리를 달았는데 윗꼬리가 1,700만 주가 터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700만 주 1,000원짜리니까 자, 그러면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의 단봉이 이렇게 살짝 붙고 괜찮네요. 그죠? 이 모든 이동평균선 모여있죠.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상승만 시키면 하락하고 상승만 시키면 하락하고 상승시키면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 종목에 5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데 거래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자가 5만 주, 팔자가 10만 주니까 이거 하나 올라가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요즘에 1,000만 주 이렇게 터지고 있지만 이렇게 700만 주가 터졌음에도 활발하지가 않은 거예요. 올랐다 팔았다 올랐다 팔았다 되게 재미없는 종목이 될 것 종목이에요. 저런 모양이 나오면.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어찌됐든 차트 잘 만들어 놨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약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 한 2종목 그리고 비료 관련된 팜스토리 이런 그 종목 하나 요 정도가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치로테크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비치로테크를 비롯한 많은 종목들이 이 관련된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비치로테크가 대장주고요. 이 비치로테크만 현재 투신이 12만 7천 주가 들어왔는데요. 비치로테크만 상한가 가고 다른 종목들은 다 음봉 맞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비치로테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렇게 기관이 지금 며칠째 지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이 먼 120일과 240일의 간격이 먼데도 불구하고 바로 급등을 시킨 다음에 15% 그리고 나서 조정을 봤을 때 이 십자에 바로 거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이 언젠가 보면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 그러면 7월 24일을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7월 24일. 이렇게 지금 7월 24일 하루 종일 지금 이동평균선에 부딪혀 가지고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여기서 끝난 거네요. 여기서 끝났고 7월 27일 날 떠서 출발을 했는데 1%.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보시고 9시 5분, 9시 10분 이때까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요. 9시 바로 15분에 급등할 때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시 요 십자가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죠. 그 다음날 9시 15분에 매수를 한 다음에 240일이 손절 라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더 크게 손절하겠다 그러면 여기 20일 라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240일을 기준으로 해서 240일 돌파한 다음에 안착을 못했잖아요. 물론 5일선에다 이렇게 받았지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런 식의 현재 형태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키다리 스튜디오 한번 볼게요. 키다리 스튜디오를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음봉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제 하락했거든요. 근데 거래가 두 번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무려 16%까지 장중에 올라갔거든요. 이제 윗골이 달았지만 기관은 여전히 팔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뜨기만 하면은 그냥 위에서 막 그냥 매물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들도 굉장히 똘똘한 거죠. 요즘은 굉장히 똘똘한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관이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다는데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대원입니다. 대원. 이거는 이제 완전 데이 트레이더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완전 데이 트레이더의 종목입니다. 그죠? 자, 이 120일을 기준으로 할게요. 120일을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돌파를 어저께 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0과 240일 사이에다 갖다 놨거든요. 12% 오르면서. 이건 완전 데이 트레이더 종목이에요. 데이 트레이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진에 내가 이걸 보고 있었다면 급등했을 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바로 9시 10분, 9시 15분에 이 시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항상 이렇게 되느냐? 아니요.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빠지기도 하지만 항상 상승했을 때 결과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원은 완전히 트레이더의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DY, PMP입니다. DY가 동양입니다. 자, 동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자, 급등을 했어요. 15% 급등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정도 돼서 여기 보면 자, 잘 보시면 여기서 급등을 하고요.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계속 뺐어요. 계속 빼고 이날 7월 24일 날 십자를 달았는데요. 7월 24일 날 차트를 봐야 됩니다. 7월 24일 날 자, 여기네요. 아,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입니다. 거의 막 이때는 거래도 없다는 뜻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패턴을 보면 자, 어떤 패턴이냐? PI 첨단 소재를 보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얘는 이동평균선도 돌파를 못했지만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계속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일을 지지한 다음에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십자 달고 자, 동양 PMP처럼 DY PMP 이렇게 뺐죠. 장대 음봉 나왔죠. 이렇게 음봉 나왔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PI 첨단 소재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5% 상승을 했는데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범양건영 세력이 들어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뺄 것 같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십자 단봉을 이렇게 5선에다가 단봉을 싹 꺾여지는 순간에 5선에다가 단봉을 달아놓을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확률이 크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 5와 20 이렇게 조정을 볼 때 이렇게 양봉에 20과 5가 가까울 때 5일선에 5% 이상이
끝나면 얘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5일의 각도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패턴에서 꼭 5일에 5% 이상 올라가면 5와 20일 붙어 있는데 이 5일에서 5% 이상 올라가면 이것을 매수하자 이런 겁니다. 자, 뭐하고 똑같으냐? 상하 프론텍트를 보면 자, 이렇게 5와 20이 가까울 때 여기서 5%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가니까 꼭 5와 20이 가까워서 이렇게 5일에서 5%, 6% 여기는 심지어는 몇 퍼센트, 11%가 난 다음에도 계속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부국철강입니다. 자, 이낙연 관련주고요. 두산중공업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자, 처음으로 120일 돌파했는데 지금 뜬금없이 올라갔거든요. 아, 요거는 세력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장대 양봉 나왔고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5분봉을 보면서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태경케미칼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급등 장중에 이렇게 급락을 여기서요 마이너스 5%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쫙 올라갔다가 다시 뺐어요. 그래서 오늘 25% 갔다가 다시 뺐거든요. 자,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는 어저께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MN 현대상선입니다. 현대 이런 식으로 잘 가고 있고요. 자, 190만 주 5천원짜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N자로 해서 상향 패턴을 만들어주고 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오늘 드디어 241을 드디어 돌파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자, 더 이상 빼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일봉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 241을 더 이상 빼지 않는 패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오후에 2시서부터 바로 여기가 눌림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 보고 그 다음에 2시 넘어서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5와 20의 간격이 벌어지는 양봉이 나오면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20이 손절 라인으로 두고 아니면 내가 241 여기 241을 손절 라인으로 두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롯데정밀화학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서 조정 볼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여기 밑에서 이제 끌어올렸거든요. 기관 샀거든요. 롯데정밀화학도 이제 한번 이제 첫 번째 한 번이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가는지 저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이 굉장히 멋있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자, 완전 바닥이라고 모든 이동평균선이 모여있잖아. 5, 20, 60이 그리고 120 붙였는데 기관 외국인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똑같이 기아차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내일 조금만 상승 출발해도 제발 120일 위에서만 출발하고 빠지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삼성생명의 완전 바닥주가 나왔습니다.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오르고 있고요. 이마트입니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241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네 번째예요. 설마 빼지 않겠죠. 그래서 이마트는 더 이상 이제는 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큐브 엔터. 자, 저는 내일 큐브 엔터를 공략할 생각입니다. 양이 나왔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다면 얼마 안 샀지만 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큐브 엔터를 제가 내일 유심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JYP, YG 좋고요. 특히 YG 패턴이 오늘 잘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5일선이 이렇게 상향하는 각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의 문제는 하나, 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조금 시간이 길었어야 되는데 시간 없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5분봉을 보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게 급등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동성 파인텍입니다. 자, 조선기자재 중에 이렇게 처음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이 동성 파인텍입니다. 다른 조선주와 달리 이렇게 여기 급등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조정을 보고 있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이렇게 오늘 4% 올랐거든요. 지금 차트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은 9% 계속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는 단점은 있지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SKD&D입니다. 자, 풍력에 관련된 것 중에 풍력 관련된 중에 굉장히 이제 우량주 중에 하나가 되겠죠. 현재 SKD&D가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왔었는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뭐 샀다 팔았다 하니까 연기금과 보험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기간 이 조정이 5일에 이렇게 상향하는 그 각도에 십자나 이걸 붙여놓는 5일선이 상향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기에 어저께 말씀드렸고 여전히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요. 두산 밥캣이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 240일에 머리 박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간은 멀었으니까 이번 주에 금요일쯤에 여기다가 머리를 박으면 그 다음에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브랜드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브랜드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렇게 기관은 계속 사고 있는데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이런 거는 정말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관이 계속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5분봉을 보면 급등을 시키면 급락을 시키고 급락을 시키고 이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5분봉을 보고 아 이런 종목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종목이 나타날 겁니다. 급등하고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안정된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제약 바이오와 그리고 다른 특징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